리얼미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국힘 지지도를 2주 연속 앞서고 있고 민주당은 46.4, 국민의힘은 37, 양당 간 격차는 9.4%포인트로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오차범위 박 차이를 보인 것은 1월 4주차 이후 7주 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리얼미터 기준 주간 단위 집계로는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국노가 37%가 있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통상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평가보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데 이번 주는 국민의힘 낙폭이 더 큰 것이 특징이라며 주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의 영향으로 부석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국민의힘 응답자의 경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포인트를 훌쩍 웃도는 낙폭을 보였다고 하니 국힘 응답자도 질려버릴 국힘 행보인 것입니다. 또한 윤씨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36.8%라고 합니다. 6.8%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스공사 특혜 의혹 새국면, 국토부 수차례 요청, 가뭄의 단비 같은 서울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엮은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사 측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신문, 보고서대로라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공사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분당 지구단위 계획 결정 제안서에 따르면 공사는 당시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부에서도 도시계획 변경 이행 등 수차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대표 측은 보고서를 근거로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백현동 수사와 선거법 영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내용을 밝혔는데도 당황한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이 이 부지의 개발 특혜 비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역시나 핵심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증거도 없는 검찰은 지금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등이 428억 원 약정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재명 말대로 국토부 요청이 수차례 있었다는 말이고 맨날 뭐 있는 것처럼 떠들고 없으면 슬그머니 발빼는 검찰의 모습. 그렇게 일하면 자괴감이 안 느껴지나요? 관련해서 내상에서는 의혹 말고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라고 맨날 언론지라고 자빠졌어. 이런 식이면 유는 100년 깜빡이다. 문프 사저 방문한 박용진 욕먹는 이유. 검찰 수사도 증거도 없이 폭망적인 가운데 박용진과 이상민 참 대단한데요. 문프 만나고 온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상민 의원이 나서서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꼬붕입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건 문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된다라고 바로 비판했고 이어서 박용진 의원은 아예 경남 양산 사저까지 방문해서 희한한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용진,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면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박용진은 페이스북에 당내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증오와 혐오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보수 진보 진영 간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박용진은 대통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고 얻어갔던 그리고 책임있는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여러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용진,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강건하신 대통령님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는 바로 이어받아서 결국 우리 당에 확실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 전 대통령을 찾아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민주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단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당 통합을 원하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만 했다. 화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박용진은 어서 원래 있던 정의당으로 가서 함께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PD는 윤석열이 아니라 당원 지지자와 싸우는 한심한 박용진, 당원 지지자가 아니라 수구 부패 언론과 손잡은 한심한 박용진. 민주당 포괄임금제 폐지 시동 잘하네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서 69시간은 극단적 프레임, MG 의견 들어 보완이라고 헛소리 장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 앞서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민주당이 포괄임금제 폐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에는 공짜노동 폐지를 위해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우원식 의원 발의 법안이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당에서도 챙겨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게 뼈대인데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환호할 텐데요. 2030 지지율에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69시간대 포괄임금제 폐지, 현수막이라도 어서 민주당은 걸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벙커 1교의 주보 1면 시원시원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 1면, 친일 역적 윤석열을 타도하자.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윤석열은 지난 3월 6일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덮어줬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헌법이 못 박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하는 것으로서 행정부 수장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구상권 약속도 뒤집었다.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 바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역사적 진실도 부인했다. 모든 대안은 일본 사고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 기초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일본 반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위안부 만행, 독도 영토권 침달이 정당하다는 뜻을 냈다. 사실상 한국의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이걸 보고도 한마디도 제동 걸지조차 않았으니 일본의 굴욕을 넘는 매국 외교를 한 셈이다. 3.1운동의 주역인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1호 영업사원 윤석열을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